요즘 날씨 참 덥죠. 이런 날 유난히 생각나는 음식이 있습니다. 시원한 살얼음 동동 띄운 냉면. 오늘 드시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가벼운 한 끼로 즐겨 찾는 음식이었다면 요즘은 가격이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특히 평양냉면 가격은 눈에 띄게 비쌉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유명 평양냉면집은 올해 냉면 가격을 14,000원에서 15,000원으로 올렸는데요. 코로나 이전 12,000원보다 크게 뛴 겁니다. 미쉐린 가이드에 이름을 올린 서울 중구의 한 평양냉면집은 한 그릇 가격이 무려 16,000원입니다. 실제 한 전문 가격 조사 기관이 서울 10개 지역 음식점 10곳의 대표적인 냉면 가격을 조사해봤습니다. 냉면 값은 지난해보다 7% 오른 걸로 나타났는데요. 코로나 이전인 2018년과 비교했을 때 30% 가까이 뛰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코로나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거치면서 재료값이 오른 영향이 컸습니다. 면 주재료인 메밀 가격은 1kg당 10,000원 선으로 지난해보다 53.8% 상승했는데요. 냉면에 사용되는 설탕과 소금, 달걀, 여기에 식초까지 식재료 가격도 일제히 올랐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는 아이스크림 가격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요 3사의 아이스크림 소매점 가격은 지난해보다 많게는 200원까지 올랐습니다. 설탕과 우유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인데요. 이미 국제 설탕 가격은 12년 만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수준입니다. 원래 많이 좋아하고 과자를 진짜 즐겨 먹는 편인데 가격이 오른다고 하면 돈적으로 일단 부담이 너무 많이 될 것 같고요. 인터넷으로 대용량으로 시키기도 또 저는 이제 혼자 먹기 때문에 그것도 불편하고 해서 이제 낱개로 살 수밖에 없는데 약간 그런 게 가게에 조금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올여름 슈퍼 엘니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런 기상이변은 생산량 감소로 이어져 각종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어 하반기에 먹거리 물가가 다시 들썩이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사실 인상된 전기요금 때문에 에어컨을 좀 맘대로 틀지 못한다는 게 있는데 좀 집안을 시원하게 하면서 전기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사실은 정부가 7월부터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사전에 모집을 하고 있어요.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때이른 무더위 때문에 만약에 이제 지난해처럼 에어컨을 썼다라고 하면 가정용은 사실 누진제가 적용이 돼요. 네. 많이 사용하면 많이 사용할수록 사실은 전기요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좀 올라가는 패턴입니다. 네. 자, 그래서 정부가 지금 세 가지만 실천해도 이제 하루 전기 사용량 1kW는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 가정용의 경우에는 일단 쉽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전자제품 플러그를 뽑아두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이 사용하지 않은 이제 조명, 방의 조명은 좀 소등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에어컨 설정 온도를 1도로 높이고 실내 적정 온도를 26도로 유지하게 되면 하루에 1kW 정도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데 이걸 월간 단위로 따지게 되면 한 7,800원 정도 아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2분기 전기요금이 킬로와트당 8원 올랐어요. 네. 이거로서 해서 4인 가족 기준 한 3,200원 정도 남짓 이 추가적으로 전기요금 부담이 발생을 하는데 그거의 2배 이상 절약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네. 사실은 이제 불편한 진실은 뭐냐? 우리나라가 전력은 대부분 수입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 소비량이 전 세계 4위에 해당합니다. 네. 그래서 에너지 다소비 국가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연간 에너지 소비를 1%만 줄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에너지 수입을 무려 1조 8천억 원가량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기후변화는 취약계층에도 정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당정이 협의회를 열었는데요. 취약계층의 냉방비 추가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맞습니다. 지금 당정이 어제 이제 고위 당정 협의를 열어서 하절기 이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전국에 한 6만 8천여 곳에 달하는 경로당에 대해서 그리고 지역 아동센터 같은 복지시설 7천여 곳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확대하겠다라는 겁니다. 당초 이제 경로당에 대한 혹서기 냉방비 지원이 월 한 11만 5천 원 선이었는데 10,000원을 더 늘려서 12만 5천 원으로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시설, 지역 아동센터 같은 복지시설에 대해도 규모에 따라서 월
최대 50만 원까지 냉방비를 이제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동절기, 하절기에 각각 가구 원수, 세대 원수를 고려해서 차등 지급을 하고 있는데 신규 지급은 지금 받고 있습니다. 5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 과연 내가 대상인지 아닌지는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고공행진을 거듭하던 물가가 조금씩 잡히고 있는 상황에서 추경호 부총리가 라면 가격 적정성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국제 밀가격 인하에 맞춰서 라면 값도 내려야 한다는 건데요. 라면 업체들은 여건이 어렵다며 고심하고 있습니다. 박홍구 기자입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공중파 방송에 나와 소비자 물가가 서서히 안정을 찾고 있다며 6, 7월 중에는 물가 상승률이 2%대로 내려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14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라면 가격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라면의 원료가 되는 국제밀 가격이 지난해 가격 인상 시점에 비해 50% 안팎 내렸다며 라면 값도 이에 맞춰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일일이 통제할 수 없는 만큼 소비자 단체가 압력을 행사하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라면 업계는 다각도로 검토는 해보겠지만 여건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라면 업체들이 쓰는 국내 밀가루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스프와 포장재의 원료비, 물류비 등이 이미 올랐다는 것입니다. 본부자들 이미 올려준 게 있고요. 농산물 같은 경우에 올해 추가로 부담되는 비용이 한 2, 300억 이상이 되는 걸로 지금 계산이 되고 있고. 지난 3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낸 자료를 보면 국제 밀 선물 가격은 지난해 5월 톤당 419달러에서 올해 2월 276달러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국내 반입 가격은 지난해 9월 톤당 496달러에서 올해 2월 449달러로 내려가는 데 그쳐 평년과 비교해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2010년에 라면 값을 4, 5% 정도 인하한 적이 있지만 당시에는 원 부자재 가격과 물류비 등이 같이 내렸기 때문이라며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를 기록하며 물가가 진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류와 신발, 라면 등 일부 생필품 가격은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다 우유 원유값 인상이 예정돼 있고 국제유가도 상승세로 전환될 우려가 있어서 물가 불안 요인이 여전합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코로나19 기간 중 외부 활동이 뜸할 때는 의류와 신발 매장이 지금처럼 붐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상이 회복되고 외출이 늘면서 옷과 신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예전보다 확실히 1, 2만 원이 더 가격이 상승한 것 같아서 의류나 또 신발을 살 때는 조금 부담이 굉장히 많고 나는 10%도 더 오른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금 정말 물건 사기가 좀... 통계청이 집계한 의류와 신발 물가 지수는 지난해 4월 1%대 상승에 그쳤으나 올해 3월과 4월에는 6% 이상 오르더니 이번에 8%가 올랐습니다. 1992년 이후 31년 만에 최고 상승폭입니다.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상승률도 전체 물가의 2배가 넘습니다. 대표적 서민 식료품인 라면의 가격은 1년 전보다 13.1% 올라 1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라면이나 햇반 이런 거 이제 생필품 같은 거 사는 데 있어서도 조금 전보다는 많이 올랐다라고. 우유 원유 가격은 오는 8월부터 리터당 69원에서 104원 사이에 인상될 예정입니다. 원유값이 오르면 우유와 아이스크림, 빵 등의 가격도 덩달아 오르게 되는데 지난해에는 49원 인상에 휘우유 가격 10%, 아이스크림은 10에서 20%가 올랐습니다. 이 밖에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물가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감산 발표 이후 국제유가가 상승세로 전환되면 국내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의 인상 압박이 커지고 각종 석유류 제품 가격도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삼겹살이나 짜장면처럼 사람들이 자주 찾는 음식의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이 오르면서 비용 인상이 반영되는 하반기에도 흐름이 바뀌긴 어려워 보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서울 8개 주요 외식 품목 가격은 모두 1년 전보다 비싸졌습니다. 4월 기준 200g 1인분에 17,261원이던 삼겹살은 19,236원, 한 그릇에 14,500원이던 삼계탕 가격은 16,346원으로 올랐습니다. 6,000원대 초반이던 짜장면 값은 7,000원에 육박하고 김밥 한 줄은 3,000원을 넘었습니다. 주요 8개 외식 품목 가운데 만원으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품목은 칼국수와 김밥, 김치찌개 백반, 짜장면 4개 품목뿐입니다. 예전에는 둘이서 가서 먹으면 한 2만 원이나 3만 원 내도 가능했는데 삼겹살 간단하게 먹으러 들어가도 막 4, 5만 원? 그리고 소주값 한 병도 단가가 너무 높아버리니까 예전보다는 횟수도 좀 줄게 되고 예전처럼 그냥 한번 먹으러 가자 이런 게 잘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외식 물가는 소비자 물가보다 상승폭이 큽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3.7% 올랐는데 외식 물가는 7.6% 상승해 상승률 차이가 3.9%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1992년 5월 이후 가장 큰 격차입니다. 설탕이나 밀가루 같은 원재료 가격급 등의 전기나 가스요금 인상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전기요금이 오르고 또 가스요금도 오르고 이런 것들이 그 비용 인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외식 가격을 올리기 위한 요인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외식 물가 지수는 2020년 12월부터 매달 한 번도 예외 없이 올랐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라며 외치던 욜로와 소비를 과시하던 플렉스가 유행하던 게 얼마 전이었는데요. 요즘은 이와는 대조적인 짠테크나 무지출 챌린지가 젊은이들 사이에 놀이문화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로 2030 세대 사이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이른바 거지방이 인기인데요. 한 달 지출 목표를 닉네임으로 쓰고 어떤 지출을 할 건지 대화 참여자들의 승인을 얻어 지출하거나 지출 후에 합리적인 소비였는지 이야기하는 절약 정보 대화방입니다. 하지만 이름부터 거지방을 내세운 만큼 이 방에서 소비 승인을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 목이 마른데 생수 한 병을 사도 되겠냐고 묻자 600원도 사치라면서 참았다가 회사에 가서 마시라는 채팅이 올라옵니다. 생수도 안 되는데 담배 허락이 떨어질 리가 없죠. 담배 한 갑만 사겠다는 얘기엔 흡연실에 가서 30초 동안 숨을 들이켜고 간접 흡연을 하라는 답변이 달립니다. 절약을 재치 있게 강권하면서 일종의 놀이 문화가 된 모습인데요. 이나대학교 소비자학과 이은희 교수는 절약은 소비와는 다르게 즉각적인 즐거움이 없어 쉽지 않은데 이를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며 실천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한 이용자는 다른 사람들의 소비 행태나 혼나는 걸 보면서 자신의 소비를 돌아보게 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고물가와 경기 부진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거지방놀이. 해악의 민족답게 힘든 현실을 유머러스하게 극복하는 청년들이 재밌다는 반응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혐오적인 표현인 거지라는 단어가 누군가에겐 상처를 줄 수 있는 만큼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눈에 띕니다. YTN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뉴스 속보 알림을 받고 싶으시면 휴대폰에서 YTN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늘 저희 YTN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